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3개의 보를 우선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질과 생태 개선, 앞으로의 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기획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당장 공주보 등 해체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죠. 정부가 4대강의 보만 우선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과 함께 정부의 이러한 결정 배경과 또 남은 쟁점들에 대해서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대강 중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3개의 보 우선 해체하는 방안 발표가 된 거죠. 일단요, 지금 전체 4대강 보가 어디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네, 금강에 3개 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영산강에 2개, 한강에 3개, 그리고 낙동강에 8개에서 총 16개의 보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16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군요. 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4대강의 보 해체를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그 배경을 좀 들어보고 정부의 이번 3개 보 해체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좀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결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4차례 감사를 통해서 수질과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 물 이용이나 홍수 방어에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보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 정권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보를 계속 유지할 건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할 건가라고 하는 걸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보는 해체를 하고 어떤 보는 상시 개방인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수문 개방을 통해서 수질이나 수생태계가 개선되고 또 물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시 개방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보를 유지하는 비용이 보를 해체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체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녹조라떼로 대변되는 극심한 환경오염이 가장 큰 보의 해체 배경이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우선 해체되는 금강과 영산강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가장 심각했냐 이 부분을 여쭤본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보셨던 녹조라떼는 주로 이제 금강 하류부와 낙동강 중 하류부 이상부터 보실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네. 금강과 영산강이 조금 더 심각했다기보다 금강, 영산강이 수문 개방 모니터링을 조금 더 먼저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를 해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앞서 말씀했던 그 정말 녹차라떼 그런 현상들이 완화될 수 있느냐? 확실하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녹조 현상 같은 경우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 요인이 유속이 정체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수질과 수생태계 그리고 또 수변 서식처 등이 많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수문이 있는 가동부 구간도 있지만 또 고정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정체 수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 물길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상의 복원이 조금 더 더디거나 어려워지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환경부의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이제 3개의 보를 해체한다라는 데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경제성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경제성 평가 방식은 흔히 사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편익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 해체라고 하는 과정을 환경부 기획위원회가 검토를 할 때는 보를 해체하는 비용, 그리고 해체를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인근 지역의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 그리고 또 소수력 발전소가 중단되는 비용 등등의 비용과 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수질과 수생태계를 개선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편익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체 경제성 평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사례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에서는 예. 뭐 사실 사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은 뭐 1,300개 이상, 또 유럽은 수천 개의 댐을 해체하는 과정을 겪어왔는데요. 사실은 주로는 노후댐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용도는 없고 수질과 수생태계가 개선되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4대강 같은 경우에는 노후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상실된 애초부터 이제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한계가 있는 그런 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께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의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전국에 지금 34,000여 개의 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4대강 보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먼저 해체가 되는 작업이 수순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4,000개 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4대강 보처럼 그런 거대한 시설이 아니고요. 네. 주로는 이제 제 키 정도 되는 농업용 그 보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에 대해서 2006년부터 환경부 차원에서는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준비를 해왔고, 또 지난해 뭐 분당 구간에 있는 미금보가 철거되는 등 사실은 꾸준히 이어져 온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대강 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또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뭐 경제성도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당장 해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그 근거를 들어보게 되면은 가뭄이 오면은 그 일대 농경이 사실 지금 용수 부족을 그 근거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2013년 그리고 뭐 작년에 있었던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4대강의 보가 용수 이용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된 건데요. 예. 지금 이제 농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뭐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거를 조금 더 저는 냉정하게 팩트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보를 수문을 열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래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양수장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탄력적 운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양수장과 취수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강의 본류 구간은 굉장히 물이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저기 산에서부터 내려온 물들이 본류까지 오면은 수량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당시에 양수장을 졸속적으로 공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취수 방식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제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이거를 이제 조정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설을 개선하고 나면 농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해소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수 부족에 대안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취수 방식을 개선하면 충분히 유량은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 해체를 결정하기까지 이제 위원회가 여러 쌓았던 데이터들이 1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환경과 관련된 뭐 정책적 결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의 데이터를 쌓은 것만으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겠냐라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고민하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개방 후의 데이터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보 건설 전의 데이터, 그리고 보를 건설하고 난 이후의 데이터, 그리고 보를 개방한 이후에 한 1, 2년 남짓 있었던 데이터, 그리고 4차례 감사 결과라던가 또 조사평가위원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그 평가위원회 당시에 정부에서 굉장히 촘촘한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였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나온 이제 보처리 방안이 6월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7월 달에 확정될 예정인데 자, 그렇다면 환경운동연합단체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보호 해체를 주장해 나갈 계획이신 겁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는 뭐 원칙적으로는 뭐 저희한테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경제성이라고 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이나 이번 논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 환경운동연합은 기획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4대강 문제가 또다시 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좀 더 많은 자료를 모아서 소위 말해 설득할 수 있는 당위성 또 그 심각성을 알리는데
힘을 써야 할 텐데요. 환경단체를 대표해서 어떤 것들을 제언하고 또 요구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에 당연히 주민들과 합의를 거쳐서 피해가 없도록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원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번에 사실은 오랫동안 묵혀왔던 숙제를 정리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이것을 환경과 농민의 갈등 구도로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농민들께서도 깨끗한 물을 또 불편 없이 쓰실 수 있다면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개선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생하는 방식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재영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